첫 번째는 세종문화재단의 최대원 본부장님 모시고 지역극장, 문화재단 공동 창제장 및 유통 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 문화재단 공연사업본부장 최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세종시 문화재단에는 두 가지 파트가 업무하시는 세종예술전당과 문예관을 운영하는 공연사업본부가 있고요. 하나는 그 일반 문화재단이 운영하시는 이제 지원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사업본부장인데요. 세종예술전당은 작년 그 3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긴 지 아주 얼마 안 된 신생극장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전에는 그 한국문예관연합회에서 공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담당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예술전당, 대전예술전당에서 공연기획팀장을 할 신분통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 중에서 이제 이전에 오전부터 굉장히 그 심도 깊은 그 토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좀 요청이 온 내용은 뭐냐면 그 인형극 축제지만 인형극 제작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회전을 하셨을 테고 인형극 지역극장과 문화재단 공동 창제작이나 그런 유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건 사실 유통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지역극장과 문화재단의 공동 창제작 사례를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른 사례는 잘 모르고 제가 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걸 토대로 이런 유통 사례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통 플랫폼 현황 및 재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해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 대전예술전당 개관하고 첫 번째 계속 공연을 기획 담당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연 오페라를 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자체 제작은 2004년부터 계속 했는데 2006년부터는 이제 해외 극장하고 공동 제작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웨덴에 있는 말메 극장하고 오페라 아이다라는 것을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국내 연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메 오페라 극장의 이제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연출, 무대 의상, 조명 전체 현지 시스템을 끌어서 초청을 하게 됐고 해외 성악가, 연출, 지휘자 모두 국내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성악가들만 오디션을 일부 해서 투캐스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성과로는 이제 전문위원회 기획공연에 선정이 돼서 당시에는 저희가 그 대전예술전당에 초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이런 그 기금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을 일에 초청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공연 자체는 굉장히 규모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요. 옆에 있는 그 연출자 할머니인데 굉장히 저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데 그 결과는 뭐냐?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공무원 계신 분들 있으신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행정 절차가 다르고 해외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한 명이 모든 행정과 공연 진행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 혼자 계약서 300장 썼습니다. 출연자까지 합창단에 다 계약서 따로 쓰라는 거죠. 300분 이상 계약 진행하고 한 달 넘는 연습 기간 내내 리허설도 다 봐줘야 되고 집에 이제 출연자들 지휘자 집에 갔다가 차까지 제가 운전을 대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계약을 또 제가 한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다 혼자 하는 거라 이게 원래.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다시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너무 힘들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동 제작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태리 그 몰로냐 극장과 공동 제작을 하면서 극장을 하나 다시 붙였어요. 고향문화재단, 고향 그때 아람리비 극장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같이 만들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 가는 것도 같이 가고 제작 역량 이런 거 다 배워서 그 연출 무대 의상도 현지 시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연을 공동 제작을 했더니 다음번에는 여전히 행정적으로 힘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재단이고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약간 서로 빈틈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니네가 해요. 여기는 되는 게 있고 여기 또 안 되고 우리가 재단에서 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행정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나았다. 그리고 대전시립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고향공연에 참여하고 다음에는 또 고향 오케스트라나 이제 그 합창단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차년도부터는 이제 예전까지 했으면 됐었는데 다음 좀 내려가줘야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다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고향, 대전, 그 다음에 대구도 같이 하게 됐고 몇 군데 이렇게 오페라 제작을 같이 하게 됐죠. 연극제에서 이런 얘기는 오페라 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 제작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 또 하나 사례로는 2008년도에 이제 장애무의 홍등을 그 5개 극장, 그러니까 대전예술인당, 성남학생단, 국립극장, 고향아람들이 경기도 문화재 이렇게 5개 극장에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어느 에이전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애무 홍등을 한 작품을 국립중국발레단의 공연을 누가 대형 지금 뭐 현재 성남학생단 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5개 극장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이제 제작 역량보다는 어떤 그 공동기획에 대한 그런 역량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황당하게 1년 만에 예술경영 대상을 타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여기 뽑아주신 분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공공공연장의 기획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극장 간의 공동제작, 그리고 극장하고 단체랑 공동제작, 국립하고도 공동제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획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20억 정도 했으면 나중에 계산을 보면 40억 정도 공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는 세종이 굉장히 예산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거 공동제작해가지고 투어를 하고 나서 수입을 나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주제 자체가 써있는 것처럼 공공공연장의 기획 시스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말씀드린 건 겁니다. 기획 시스템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하는 것도 혁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해보는 것도 혁신인데 그걸 이제 어렵다고 안 하니까 이게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때문에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고 특히 또 관객들이 시민들이 모든 공연들을 대부분 매진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배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공동사업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국내 유통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이건스럽게 지금 이거를 만들 때는 여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부 문화관광사업이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연단체와 공공기관들 또는 예관들과 유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민간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이 있고, 국립, 문예관 기획제작, 그리고 문예관 예술단체 공동 콘텐츠 제작이라는 것들이 지금 예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지만, 한문에서도 공동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과 또는 이제 제주회비차 페스티벌, 여기 부스, 200개 단체가 부스와 쇼케이스를 통해서 공연단체와 문예관들이 만나는 공공극장들이 만나는 또 공공극장에 안 있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2,000명 정도가 한권관에서 일시에 이런 페스티벌을 계속 해왔죠.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이렇게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발전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추천 인형극제에서도 지금 이런 식의 등록객과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화가 되는 그런 마켓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정말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쇼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예경에서 하고 있는 서울 아트마켓이 있죠. 제가 사업 설명을 하실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 플랫폼으로는 관광국, 그다음에 뭐 헤리치, 서울 아트마켓 또 있다면 뭐 예경에서 그 국내 공연예술 창제자, 그다음에 콘지널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페스트라든지 뭐 성수단체 지원 사업 페스타 굉장히 이런 공간들을 유통을 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많다. 양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유통 플랫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건들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이 계속 보이지만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인형극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마켓을 열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떤 장치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시장에 살 사람들 좀 많이 모아서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니즈가 틀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또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공동주자 플랫폼이 극장과 연대를 통한 또는 사이즈의 사전에 만들기 위한 제작에 대한 유통도 리그도 필요하지만 있는 작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것들도 인형극을 소화할 수 있는 극장들 저희가 헤비치 같은 경우 뒤에다 항상 그걸 써놓으라고 우리 극장은 몇 석이고 예산은 얼마가 있고 이런 정도의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써있는 건 그대로 보고 찾아가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몇 당 얘기하게 되면 알고 봤더니 이 극장은 소극장이 없네.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기 인형극제에서도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할머니원 지회 이름 중에 이제 대전, 충청, 세종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충청도 지회인데 이름이 너무 좀 대충새 약자가 대충새가 많이 안 들어가지고 충청 대세 지회로 이름 바꿨는데 그 지회 차원에서 어떤 제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 유통을 하자.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강원지회에서도 어떤 식의 공동 제작을 만들어서 이걸 지회별로 유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르별로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시간이 좀 많으면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런 해외 마스크 인형 제가 2018년인가 에든버러를 갔는데 이 극장이 거의 1000석 넘는 극장인데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매진을 하더라고요. 너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제가 혹시라도 극장에 가서 일하게 될 때면 무조건 해야 돼서 올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작품들이 이제 10월 26일부터 한 6번 하는데 한번 와서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동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우리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에든버러 같은 거 가보면 우리 걸 맨날 받아준다는데 저도 잘 이렇게 언어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초청하시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벌써 사왔는데 자기도 하나 받아야 될 거니까 이제 근데 우리 극장에는 그런 작품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기관 차원이 아닌 극장 차원에서 이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에든버러 페스티벌 많이 얘기하시죠.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준 자료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다면서 이게 에든버러가 1947년에 프린지랑 필름이랑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에든버러가 전부 이거 프린지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인터내셔널 있고 재즈 페스티벌 다 이게 있습니다. 47년에 생긴 거, 따뜻한 50주년에 생겼고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로는 사람이 많이 오는 순서들, 발음은 월별로. 그래서 이 8월달에 프린지, 인터내셔널 이런 순서대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여기 묶여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든버러 프린지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공연이 8월달에만 큰 페스티벌 5개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가시면 노래 같은 경우도 이 아트 인더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46개국에서 1093명의 전문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아티스트, 메뉴 이런 사람들 모임들이 다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아트 인더스트리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뭐 3,000개, 4,000개 돈이 있다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예술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한국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트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누구랑 미팅도 시켜주고 뭐 연락도 좀 사전에 뭐 알려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딘가에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쓴 게 그겁니다. 이게 아까 그렇다시피 47년 올해가 76회가 77회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축제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한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도 그런 언젠가 좋은 그 자연스러운 유통 마켓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과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한 통은 좀 채워지셨어요, 우리?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는데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제작형 극장이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죠.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실제 겪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공연 유통에 있어서의 연대 정도 또는 우리 헤비치 같은 경우 바우처 같은 개념들 도입해갖고 공동의 시장 만드는 형태의 초기 모델 정도가 아마 공공주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마지막 말씀 주셨던 에딘버러만 하더라도 그들 예술 축제들에게 뭐 관광이나 도시에 대한 기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진 않죠. 에딘버러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뭐 ETH라고 해서 에딘버러 투어리즘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민간 거버넌스 조직에서 이 축제들을 어떻게 도시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3년 단위의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구조들을 또 별도로 갖고 있기에 공연예술은 공연예술대로 살 수 있고 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에딘버러 프린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규모 실험들이 많이 납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만 오로라 노바 같은 데들은 같은 지향을 가지는 예술감독과 참여자들이 극장을 몇 개를 선별해서 자신들만의 색깔들을 유지하면서 작은 마켓들을 그 큰 축제 안에서 또 별도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뭐 헤리치라든가 서울아트 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 회원은 아니지만 축제가 일부 그 기능을 하는 정도의 어떤 유통 플랫폼 정도가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다변화되고 다양해지느냐의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